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나라와 거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전연의 맹을 통해서 송나라와 거란이 군신 관계를 맺고 송나라가 거란에게 세패를 바쳤다는 내용으로 양국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연의 맹은 한 발 더 깊이 들여다보면 송나라가 처음부터 거란에게 굴복해서 체결한 조약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후조 시대에는 세종이 영주와 막주를 공격해서 빼앗기도 했었고, 지금 여기는 모주라고 되어 있지만 모주 또는 막주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송나라가 들어선 이후에는 태종이 탁주를 빼앗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유주까지 포위해서 지금 여기는 또 연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주 또는 유주라고 부릅니다, 북경을. 그래서 유주까지 포위하는 등 거란 역시도 이 연운 16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아부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연의 맹을 통해서 주종 관계가 결정돼 버린 것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야유라보기가 거란을 통일한 이후부터 전연의 맹약이 체결되기까지 약 한 세기 동안 양국 사이에 어떤 일들이 펼쳐진 것인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16년에 거란을 통일한 야유라보기가 10년 뒤인 926년에 발해를 정복해서 동쪽을 정리한 후에 이 배후가 안정되니까 그 다음 목표를 남쪽으로 정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당나라가 망하고 후량과 후당이 다투던 5대 시기였기 때문에 거란은 그 틈을 타서 먼저 유주를 공략하고 유주를 빼앗은 후에 대륙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거란은 후당의 지금 여기가 태원이 안 적혀 있네요. 이쯤에 태원이 있습니다. 하동절도사의 근거지가 되는 태원인데요. 이후 거란이 하동절도사 석정당을 도와서 직접 남하합니다. 그래서 태원은 물론이고 당시 후당의 수도였던 낙양까지 무너뜨리고 곧장 개봉을 수도로 하는 후진을 세우는 것을 도와주죠. 그리고 그 대가로 연운 16주를 할양받습니다. 석정당으로부터. 지난 두 편의 거란 영상에서 생략했기 때문에 이번에 연운 16주를 모두 언급해보면, 먼저 연운 16주는 연지방의 11개 주와 운지방의 5개 주를 합쳐서 연운 16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지방은 지금의 북경, 그러니까 연주 또는 유주라고 부르는 이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영주, 막주, 탁주, 계주, 순주, 단주, 유주, 규주, 신주, 무주 등 총 11개 주를 말합니다. 다음에 운지방은 흉노 시절부터 북방 유목민이 자주 출몰했었던 지금의 대동 일대로 운주, 환주, 삭주, 응주, 위주, 이 위주는 울주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주이죠. 석경당은 이 연운 16주를 거란에게 넘겨주면서 거란과 싸우지 않고 후진을 이끌었지만, 석정당 사후에 즉위한 조카 석중기는 석경당과는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즉 석중기가 당시 재상이었던 경영광의 주장에 혹해서 후진 영내에 거주하던 거란 상일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면서 도발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일이 화근이 돼서 거란의 야율덕광이 남침을 결정하고 946년에 직접 황하를 건너서 당시 후진의 수도였던 개봉을 함락하고 소재를 붙잡아서 북쪽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집 나간 황제다 해서 제가 출제라고 이야기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렇게 황제가 사라진 후진은 이후 후한, 후주로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거란과의 관계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주의 세종에게 공격당해서 연운 16주 중에 최남단에 있었던 영주와 막주를 빼앗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거란 입장에서 다행히 이후에 세종이 곧 죽기 때문에, 그리고 공제가 즉위하기 때문에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후 공제로부터 양위받은 송태조는 먼저 남쪽의 여러 국가들을 정복하는 데 힘씁니다. 그래서 남쪽을 모두 정복한 후에 송태조는 죽고, 송태종 시기에 드디어 북한을 정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실제로 북한으로 내려온 거란군마저 격파하면서 진양을 포위하고, 지금 이 태원을 옛날에는 진양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진양.
그래서 이 진양을 포위하고 북한의 항복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북한이 무너지면서 5대 10국이 송나라에 의해서 통일됐고 드디어 연운 16주, 이 남아있는 연운 16주만 거란으로부터 회복하면 오랜 혼란기를 끝내고 중국 대륙 전체를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송나라에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송나라는 이 남방과 북한까지 모두 통일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서 충분히 연운 16주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이 연운 16주는 이 장성선이 지나가는 이 산맥 자체가 천혜의 요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적 요충지를 북방 민족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 남북의 균형추가 북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송나라도 언제든지 침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반드시 송나라로서는 이 연운 16주를 회복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송태종이 북한을 무너뜨렸던 그 기세를 타서 이 탁주까지 공격해서 탈환하고 결국에 유주까지 진격해서 유주를 포위하고 공격을 했지만 이 유주를 탈환하는 데는 실패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향후 10년 동안 거란과 송나라는 이 유주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송나라와 거란이 싸우는 틈을 타서 송나라의 서북 변경에서 탕구트가 침범해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게다가 이 탕구트가 송나라가 아닌 거란으로부터 책봉을 받으면서 송나라가 거란과 탕구트의 협공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진 것이죠. 게다가 때마침 거란은 동쪽의 압록강 지역에서 아래 유민들이 만들어서 송나라와 내통하고 있던 정한국을 복속시키는 데 성공하고 고려와의 담판으로 동쪽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기세가 오른 거란 성종이 999년에 드디어 대송정벌 조서를 내리고 본격적으로 송나라로 침입하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전현의 맹이 체결되는 1004년까지 약 5년 동안 거란군이 대거 남하하면서 송나라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송나라의 대부분의 신하들이 황제 진종에게 중국 왕조의 전통에 따라서 사천으로 도망칠 것을 주장했지만 재상구준이 도망치자는 신하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북벌 친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란의 맞불을 놓자는 것인데 이 구준이라는 사람 자체의 고향이 이 섬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가족과 친지들이 몽땅 다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절대로 이 민족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주전파와 주화파 간의 난상 토론이 이어졌고 복마전이 난무한 끝에 결국 구준이 모략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주전파에 찬성하면서 송나라가 거란과 전현의 맹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전현의 맹이 체결된 곳은 이 수도 개봉에서 이 황하 동북쪽으로, 지금 개봉은 황하 이남이지만 이 전주는 요쯤 황하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에서 동북쪽으로 전주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전주에서 전현의 맹을 체결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전현의 맹을 단순히 송나라와 거란 양자 간의 문제로 파악하기보다는 거란이 고려와의 담판으로 동쪽 배후를 안정시켰고 송나라로서는 이 탕구트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남에 따라 탕구트, 거란, 송나라, 이 고려라는 이 4개 국가 사이에 역학관계 속에서 전현의 맹이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현의 맹이 체결된 이후에 송과 거란은 이후 일시적인 평화관계가 유지되면서 약 40여 년 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합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약 40여 년이 지난 1042년에 갑자기 거란이 맹약을 깨고 송나라에게 추가적인 영토를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평화롭게 세패를 받으면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던 거란이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